네, 이번 코너는 오늘의 캠퍼스입니다. 학교 신문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자, 먼저 서강대학교에서 발간한 서강학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사는요. 성착취 범죄, 그 악순환의 끝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최민진 기자가 작성을 했는데요. 엠번방 사건을 둘러싼 분석 기사입니다. 제가 일부 읽어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미성년자 피해자도 다수 존재함에 따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현행 청소년 성보호법 제40조에 따르면 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 일부를 대상 아동, 청소년, 즉 자발적 성매매자로 보고 이들에게도 죄를 묻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처벌 규정으로 성착취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한 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 현재 개정이 시급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그간 소라넷, 다크웹, 웹하드 카르텔이 모두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기에 엠번방은 예견된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성착취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판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뿌리 박힌 무감각한 성폭력 문화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네, 엠번방 사건을 중요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 전반의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기사입니다. 네, 김혜지 기자가 일상 속의 수학적 법칙, 파워로우라는 기사를 작성했네요. 미국의 언어학자이자 문헌학자인 조지 킹슬린 지프가 발견한 지프의 법칙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지프의 법칙이란 단어를 출현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세워 순위 번호를 붙이면 순위 번호 곱하기 출현 빈도는 일정이라는 관계가 성립한다는 경험 법칙이다. 즉,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2분의 1개이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의 3분의 1개라는 의미이다. 네, 흥미로운 이론인데요. 한국어 어휘의 사용 빈도를 조사해서 분석한 결과가 뒤어 이어집니다. 그 부분 읽어볼게요.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단어는 일반 명사의 경우 사람, 고유 명사의 경우 한국, 동사는 하다, 형용사는 없다, 접속사는 그러나임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약 1000개에 한정돼 있으므로 사용 빈도 상위 1000개의 단어만 알면 한국어의 상당수를 이해할 수 있다. 프랑스 파리 출신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러한 현상이 경제학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상위 20% 부자들이 80% 이상의 소득을 독점하고 있는 특성을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미국 환경학자 도넬라 메도우즈가 작성한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을 보면 전 세계 고소득층 상위 20%가 전체 재산의 75%를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 20%는 겨우 2%만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극심한 소득 차이를 야기할 것이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북대학교에서 발간한 전북대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기사의 제목은요. 부모의 영향 많이 받아 시기상조돼 권리가 능력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된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는 기사인데요. 일단 반대하는 의견은 이렇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무분별한 정보들은 사회 초년생인 20대 초중반의 성인들도 정확히 걸러내기 쉽지 않다. 그렇기에 이런 환경에 자주 노출돼 있는 고등학생들은 투표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또한 18세는 보편적으로 부모와 같이 생활하는 시기이므로 일정 부분 부모의 정치 성향을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
투표는 자기 자신의 주된 판단으로 이루어져야지 타인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선거 가능 연령이 낮아진 것은 위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자, 한편 찬성 의견은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3은 수능에 집중해야 하며 아직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 미숙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권리를 갖는 순간부터 능력을 키워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19세와 20세의 정치적 이해도 차이가 얼마나 크겠는가. 30세, 50세 중에도 정치적 이해도가 낮은 사람들은 존재한다. 판단 능력의 기준은 나이가 아니다. 선거권이 생기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다. 권리를 보다 어릴 때 갖게 된다면 능력은 더욱 빨리 성장할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의견도 찬반으로 엇갈리는데요. 먼저 우려하면서도 찬성하는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교육이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교육을 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교육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강하게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선거권을 갖고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로서 인식하는 순간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토론해온 것이 한국 정치교육의 현실이다. 미성년자라고 수동적인 선거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오히려 권위적인 발상이다. 본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청소년도 선거 참여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아를 찾고 정치를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럼 선거 연령 하향이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떤 취지에서 실시된 것인지 알아볼까요? 아래 부분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연령에 대한 논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됐다. 기존의 선거 연령인 19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시기에 낮춰진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첫 선거인 1948년 50총선거 당시 선거 연령은 21세 이상이었고 1960년 4.19 혁명 이후 20세로 낮춰졌다. 이후 지난 2016년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젊은 세대의 정치 개입이 요구됐고 이에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기존의 현역병 지원 자격 나이와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나이가 모두 18세인 점을 고려해 결정했으며 끝내 지난해 12월에 실현됐다. 네,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기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를 파는 세대, 가치를 보고 투자해요라고 박민지 기자가 쓴 기사 살펴볼게요. 세월호를 기념하는 노란 리본 배지, 유방암 의식 향상 캠페인의 핑크 리본, 연예인의 얼굴이 그려진 인형 등은 메시지 또는 추억을 상품화한 굿즈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자본금 없는 개인 또는 신생업체가 대중으로부터 프로젝트에 대해 후원을 받아 상품을 제작하는 크라우드 펀딩 덕분에 가능한 일이다. 펀딩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펀딩법이 2015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에는 펀딩에 참여 가능한 기업의 조건이 창업 7년 이내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개정됐다. 규제가 완화되고 펀딩 시장이 거대해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펀딩의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품질, 배송이 미흡한 창업자가 생기거나 약한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온라인 매장에 적용되는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 대상이기에 투자로 진행되는 펀딩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크라우드 펀딩의 명과 암을 조명하는 기사였는데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문제점과 또 개선해야 할 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펀딩에 참여하는 개인은
꼼꼼히 살펴보고 또 신뢰할 만한 회사와 제품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한성대학교에서 발간한 한성대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준수 기자가 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청년기본법, 청년 문제 해결의 열쇠 될까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연령 범위 규정, 청년의 권리 및 책임 명시, 청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 청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청년 실태 조사 공표 및 청년 정책 연구 사업 추진, 청년 권익 증진 정책 추진,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와 지방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그 밖에도 청년 권익 증진을 목표로 청년 고용 촉진 및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지원, 주거 지원 등의 분야를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을 계획 조정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의 청년위원회를, 시도별로 지방청년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또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혁진 한국청년거버넌스 대표는 청년위원회 위원이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위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정당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위원으로 위촉될 가능성이 있어 다양한 정책안과 조언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 법령 및 조례의 연령 기준이 다를 경우 그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연령 범위를 명시함으로써 생긴 장점이 퇴색된다는 지적이 있다. 네,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이었고요. 자, 이어서 박희연 기자가 소개하는 경제 용어 하나 배워볼게요. 주식시장 멘붕 막는 서킷 브레이커. 서킷 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 제도라고도 불린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모든 주식, 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는 20분 혹은 그 이상 중단된다. 즉 주식시장에서 과도한 시세 변동으로 우왕좌왕하는 시장 참여자의 투자를 진정시켜 비이상적인 시장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서킷 브레이커의 발동은 3가지 단계로 세분화되며 단계별로 정지된다. 1단계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단계는 양지수가 전일 대비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3단계는 양 지수가 전날과 비교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발동된다. 1, 2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지만 3단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정말 좋을 내용이었죠.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에 대한 해설이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 서킷 브레이커는 무엇을 의미할까? 김 센터장은 서킷 브레이커는 소비자가 경기 침체를 크게 걱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들은 현재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등 수요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주식시장의 흐름에서 경제 심리와 현황을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사입니다. 제목은요, 트로트 붐이 트로트의 봄을 알리다입니다. 안현경 기자가 작성했네요. 4분의 4박자를 기본으로 하는 트로트는 빠르게 걷거나 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
쿵짝쿵짝 쿵짜작 쿵짝 네 박자 속에 우리 입에서 흥얼거리는 신나는 멜로디는 일명 뽕짝 감성을 표현한다. 과거 트로트에는 절절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많았다. 시대상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많은 곡들이 금지되기도 했다. 1960년대 트로트의 여왕이라 불리는 이미자의 대표곡 동백아가씨는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라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밤을 기다림으로 지냈던 민중의 한이 표출됐다고 판단한 군사정부는 동백아가씨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후에 7, 80년대에 조용필, 현철, 송대관, 태진아, 서른도 등 활약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던 트로트가요, 90년대에는 좀 주춤했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기사를 통해서 알아볼게요. 반짝 빛을 발했던 트로트는 서서히 젊은이들의 음악에서 멀어져 갔다. 음악으로 혁명을 일으킨 서태지와 아이들이 혜성처럼 등장했기 때문이다. 서태지와 아이들은 난 알아요를 통해 가요계를 휩쓸었으며 랩송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장르를 이끄는 주역이 됐다. 이에 90년대 트로트는 관광버스에서 부를 법한 촌스럽고 코믹한 음악으로 전락했다. 2020년 현재 트로트는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 대중문화의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한 것이다. 이 교수는 일명 B급 감성이 트로트와 만나 복고 열풍을 일으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중장년층의 축제나 행사에 배경음악으로 틀어놓던 뽕짝은 한결 젊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트로트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트로트 열풍이 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무척 궁금해지죠? 그 분석을 들어볼게요. 최우정 서울대학교 작곡가 교수는 최근 미디어의 확장으로 스트리밍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영향력을 미친 것이라며 문화 전반에 걸쳐 있었음에도 비주류에 속해 있던 트로트가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고 공유됐다고 설명했다. 58년생 베이비부머 세대를 뜻하는 신노년층도 동참했다. 이제는 중장년층이 스트리밍하고 응원봉과 슬로건을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이는 대중의 음악 소비 스펙트럼이 넓어 생긴 현상이라며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해 흥미로운 연출, 출연자들의 퍼포먼스 등이 대중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전했다. 트로트 전성시대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까지 오늘 학교 신문에서 만나본 지식과 정보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코너에서 더 심화된 내용들 만나보겠습니다.